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너무 바빠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최대한 매 하루마다 영상을 올리는 것에 최대한 지장이 안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스켈 신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출시를 고려한다. BAT, 에이다, 아톰, 이오스, 파일코인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죠. 근데 대충 딱 보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대세 코인 다 들어갔죠. 그리고 멀티체인, 인터체인 쪽 다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디파이 쪽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했던 배경은 아무래도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트의 부담성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측면이 있어요. 비트만 올라간다라고 해서 결국 이 시장에 있었을 때 알트가 어느 정도 시총이 올라와 주지 않으면 여전히 비트에 따른 위험성도 커진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가 버그 바운티 보상을 확대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큐 데이터에 따르면 금융 주식 암호화폐 긴 상관관계가 있다. 미국 국채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채권의 변동성이 두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됐다라는 설명을 볼 수가 있었던 대목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비유동 상태 비트코인이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온체인 분석가님이 비트코인 유통 공급량의 비유동 상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유동 공급량을 넘어섰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400만 개에 불과하는 시점이 됐고 유동성 부족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또한 미국 규제 당국의 비트코인 ETF는 승인 시간 문제이다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그레스켈 신탁의 자산 보유량이 라이트코인만 증가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을 약간 관망하는 추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라이트코인만 모았을까요? 그건 조만간에 코인베이스가 상장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라이트코인은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되겠고요. 유명 애널리스트가 채굴자 어제부터 비트코인을 추측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채굴자들의 고정비 빼놓고는 거의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거의 뒷받침 근거로는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방향성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굴 회사들이 IPO에 성공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면 IPO를 했는데 또 주가는 어떠냐? 아주 그냥 고공상승을 해주고 있죠. 10배 이상은 갔어요. 못 가더라도 3배 이상은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받고 있는 실적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성 때문이라도 팔 수가 없는 실정인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라고 또 물어보시면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야 너희는 비트코인을 어느 기간만큼 몇 개를 팔 거냐를 많이 물어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도 커진 대신 주가에 대한 가치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 채굴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일정 물량 이상 내놓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쪽에서 1, 4분기에 따른 예상 수익이 5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 즉 채굴 부분에 대한 GPU 수익률이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이쪽에 따른 수율은 아직까지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 섹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파이 부분은 체인링크, 유니스왑, WBTC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부분을 보게 되면 파일코인, 비트토렌트 부분, 시아코인, 스토리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에코시스템 부분을 보게 되면 폴카닷, 그리고 폴리메스, 앵커 뭐 등등 보입니다. 그리고 NFT 부분을 보게 되면 엔진 코인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왁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BSC 에코시스템은 바이낸스 주축 부분, 바이낸스 코인이 좀 집중적으로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와 코인의 관계, 거친 버전, 거친 맛이다, 독한 맛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겨주셨던 분인데요. 요즘 버티는 게 약인지 독인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나스닥 관계가 레알 접착제처럼 붙여 있다라는 건 몇 년 전부터 확실을 하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는 내려갈 때는 아주 마법같이 비슷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 코인판의 어떤 형이 미국 장기채권 금리가 1.5 상승 매수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알려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놈들이 많더라. 이제 채권금리 상승에 따라 YCC를 할지 하더라도 중앙은행들이 탈출구가 쉽지 않다.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결국 YCC를 시행할 것이 대다수에 대한 전망인 것 같은데 다음 달 YCC 시행을 좀 기대를 해보고 다시 달릴 준비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나의 생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 것이고 좀 힘들더라도 바람 좀 쐬고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을 좀 챙겨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코인베이스가 SEC 파일링서에서 거래소 토큰 발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토큰 발행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를 통해 고객 보상 혹은 로열티 프로그램 관련 블록체인 토큰 형식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암호화폐 수요 증가에 따라 전세계 이용자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크립토닷컴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 거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의 이용자 수가 불과 4개월 만에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회사 측은 이러한 증가세가 올해 초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커진 측면도 있지만 지난해 8월부터 디파이 시장의 급성장도 이더리움 수용 증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7주간 시가총액이 7,500달러에서 1조 7,500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고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 주력을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2021년도 1월에 암호화폐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 라고 해서 블록 미디어 측에서 나왔던 박재영 특파원이 이런 내용을 다뤄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철구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철구가 자꾸 여기에서 실시간 시청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계속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자꾸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찌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끼리 나와서 무비블록 뭐 하니까 단타 친다라고 하니까 스캘핑으로 한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다가 이제 이게 11만 명이나 봤으니 또 SBS에 또 재물이 되었어요. 수억 걸고 단타 생방송 10만 명 봤는데 어쩌나. 그래서 철구방송 딜레이로 자코드 차트 실시간 피레침 꽂았고 2018년도 이 정부에서 또 업비트 신규 계좌 동결에 또 이어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언급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남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연달아 이렇게 주목을 받고 뉴스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업비트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있죠. 웬만하면 최대한 금융거래에 있었을 때 논란거리가 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 업비트는 또 단호하게 이렇게 자기네들에 대한 거래세를 만들어 주니까, 거래 수수료를 만들어 주니까 좋다라고 그냥 묵인할 줄 알았는데 또 철퇴를 맞을까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거래 정지를 시켜버렸다.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빨리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좀 늦게 한 점은 좀 더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한 게 가장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도 이용약관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용자 의무에 규정한 10조에 의거를 해서 이용자가 디지털 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 20조를 통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회원거래, 입금, 출금, 이용을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업비트 관계자가 시정 조치를 이루어지지 않거나 같은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되었을 경우 약관 2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 관계자는 거래 정지 조치만 이루어진 상태라서 언제든지 다시 가능하다라는 말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이 걸렸죠. 그리고 업비트도 지금 물 들어올 때 더 많이 건져야 되는데 만약에 못 건지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약간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오늘에 대한 소식은 한 요 정도까지 아마 제가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그만큼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시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만큼 뭐 수급도 계속 붙고 최근에 김프가 올라가는 이유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에이다가 이렇게 좋아졌던 이유는 뭐 당연히 해당에 있는 네이티브 토큰과 메리 하드포크에 대한 영향성 때문도 좀 들어갔고 바이낸스 효과도 겸사겸사 좀 있었던 것 같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이제 그 테더가 입지가 좁아지니까 USDC가 좀 높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스텔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으니 좀 미리미리 생각을 했던 분들은 조금씩 많이 담아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매번 기본을 좀 잊지 말자. 사토시 차트가 좋고 이쁜 차트 위주로만 좀 챙겨서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3월달 장은 조종의 장으로 그냥 마음을 굳혀놓고 열심히 모으는 형태로만 잘 가져간다라고 해도 괜찮을 부분이 꽤 많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씩 이렇게 좀 챙겨 놓다 보면 4월, 5월 달에는 또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날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점차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점과 이때까지에 대한 이런 조정에 대한 추이는 언젠가 한 번은 와야 됐던 포인트였고 이 한 단계 조정으로 인해서 두 단계, 세 단계 상승 부분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는데 저는 그래요. 올해의 중대형 코인도 많이 올라가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ETF까지는 고려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ETF가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저는 지금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코리니 분들이 접근을 했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만 보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알트코인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비트코인이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항상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알트코인은 적절한 시점에 타서 수익률만 극대화로 챙기는 전략으로만 꼭 가져가는 형태가 가장 본인의 투자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수익률 부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최대 40에서 50%까지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물타는 시점을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망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잘 보시면서 비트와 이더를 좀 있다가 항상 알트는 조금 시장이 다시 괜찮아질 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